안녕하세요.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2주차 1강의를 여기까지 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이제 이 모토맨 GP12 AR1440 바닥 설치형이 있고 벽걸이형이 있고 경사형이 있고 천장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99% 설치하는 타입은 이거 바닥 설치형입니다. 말 그대로 벽걸이를 벽에다 붙일 수가 있고요. 경사는 경사 그대로, 천장은 위에다 매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간략하게 나오면 여기서 벽걸이형 설치 방식의 경우 S축 가동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만약 수평일 경우에는 180도, 180도 해가지고 360도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벽걸이형일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건 경사 설치 때, 그다음에 이제 이건 천장형, 천장형. 예, 낙하 방지 볼 서포트가 또 당연히 지도가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천장형이나 경사형이나 벽걸이형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장소와 환경인데요. 쭉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큰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자, 진동 가속도 4.9m/s의 자승, 가속도죠. 음, 쉽게 얘기하면 중력 가속도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4.9m/s의 자승은 보통 0.5G, 1G, 1G면 어떻게 되겠죠? 9.8m/s의 자승.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G가 아니고 0.5G 이하일 것. 그다음에 전기적 노이즈가 없어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티그 용접 장치, 티그 용접 장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인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버터는 고주파로 발생을 하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근처에 없을 것. 그다음에 방진방수라고 해서 손목구 보호 등급, 본체 보호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P67, IP54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IP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한글로 얘기하면 보호 구조 등급인데요. 보호 구조 등급이요.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뭐 프로텍트 보호 국제 보호 등급이라고 보통 통용되고 있는 건 IP예요. 그다음에 67, 뭐 6. 일단 IP6이라고 딱 되면 여기 IP67이니까 IP6이면 분질의 침입이 안전하게 방어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P54, IP54.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다. 또 4라고 표현되는 거는 어떤 방향에서 물이 비말에도 유용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들이 산성과 알칼리 등에 대한 부식성 물질, 녹 발생시키는 액체 수용액,
이러한 것들, 니트릴 고무가 내식성을 갖지 않는 액체, 수용액,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라는 거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나가는데요. 실제 그 4주째가 되면 4주째가 되면 실제 요 내용을 가지고 605회에서 확인들을 다 할 거예요. 배선. 여기서 배선 중에서 우선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접지 단자를 반드시 접지극 기존 접지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게 급전 케이블이에요. 급전 케이블. 이 급전 케이블의 용도는 컨트롤러하고 로봇 본체를 연결해 주는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을 설치할 때 지렁이처럼 이렇게 늘어뜨리거나 S축처럼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케이블 정리를 이쁘게 잘했죠?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나 모르겠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프레밍의 왼손 법칙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즉, 이 극전 케이블 이렇게 말아두면은 얘가 코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일 역할을 해서 이 자체적으로 어, 잔향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류가 쏠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접지 방법은 기존 접지라고 앞에 나와 있지만 즉 접지를 하려면 접지봉이 있는 거고 거기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5.5 스퀘어 이상을 권장한다는 얘기예요. 보면 요 로봇을 A라고 하는 보기 A면 이 로봇을 측면에서 봤는데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본 거를 나타나면 이렇게 접지 볼트가 있다는 얘기죠. 볼트는 M8 접지형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접지선 즉 케이블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블은 5점 스퀘어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급전 케이블 접속. 야, 급전 케이블 접속? 그냥 접속하면 되지요. 그런데, 고민을 좀 해야 할 거 있어요. 여기 그림과 같이, 어, 그림 먼저 설명을 한다면, 자, 요게 뭐냐 하면 로봇 본체 측에 있는 메일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급전 케이블이에요. 급전 케이블. 급전 케이블. 그래서 요거를 삽입을 할 때는 여기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수직으로 되어 있죠. 요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30도, 60도로 제끼면은 요 급전 케이블이 요거 본체에 이 커넥터 삽입을 삽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게 본체도 있지만 이 급전 케이블의 반대쪽은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겠죠. 컨트롤러도 이런 형태로 삽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터를 해체할 경우, 해체할 경우는 그냥 잡아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레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삽입할 때 30도, 60도 딱 누르면은 딱 장착이 되거든요.
장착이 된 상태에서 해체할 경우에 이 레벨을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죠. 앞쪽으로 하면 쓱 빠져요. 예, 그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형도거든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와이어 1000 컨트롤러 측이고 로봇 본체 측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양쪽으로 겸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어시 1000 측에다가 1000 와이어시 컨트롤러 쪽에다가 얘를 갖다 연결을 하려고 하든지 로봇 본체 측에 X1이라고 요거를 갖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즉 불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요렇게 커넥터 위에 X1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요 명판 C로 돼 있어가지고 완비C라고 표현이 됐어요. 즉 완비C는 로봇 본체 측에 삽입을 해야 되고 X1은 컨트롤러에 삽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명판 아니 실이 붙여 있는 위에다 본 거고 그 밑에 거는 측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외형도 와이어 1000이죠. 밑에 와이어시 1000 마이크로 라고 하는 컨트롤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사용률이 좀 적은 편이죠. 그다음에 로봇 본체 급전 케이블. 자, 요거는 뭐냐면 로봇 본체가 되겠고요. 로봇 후면에서 본 거예요. 후면에서 보면 이렇게 완비씨 이 커넥터가 있죠. 즉 이 완비씨는 요 커넥터를 여기에 삽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컨트롤러의 그 뒷면이 되거든요. 뒷면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X1 커넥터를 여기에 삽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YRC 마이크로라고 하죠. 자,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 여기입니다. 자, 급전 케이블의 사양인데요. 케이블 외경은 25파이, 최소 곡률 고정용이 있고 가동용이 있는데요. 최소 곡률은 260mm, 고정은 90mm, 돌출량은 240mm.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 로봇 본체하고 컨트롤러 사이에 보통 기럭지가 8m 정도 되거든요. 8m인데 여러분들이 그 전장 덕트, 케이블 덕트라고 보통 하죠. 케이블 덕트를 할 때 이 케이블의 외경 25파이짜리 그 부분을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지 덕트 사이즈가 결정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본체 측이죠. 이렇게 240mm 이상. 여기서 돌출량이 240이라는 최저 곡률 90, 가동용 케이블은 260. 이 가동용은 옵션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돌출은 240mm 이상이고 그리고 곡률 반경은 R90이란 얘기입니다. 자, 기본 사양. 자, 여러분들 이거 1학기 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칭은 모터맨 GP12 AR1440, 동작 형태는 수직 다관절, 자유도, 즉 축수는 몇 개 아니라 여섯 개 축이다. 그 다음에 가반 질량은 12kg다. 근데
여기 손목부 12kg, 유암 10kg.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손목부가 12kg짜리까지 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상 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유암 상이라고 하는 거는 10kg. 그죠? 자, 유축, 유암.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 어, 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 어, 공유를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어, 네, 음, 여기서 이렇게 어, 새로 공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어, 유암 얘기하다가 넘어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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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암에 올릴 수 있는 어, 중량이 10kg인데요. 주로 그 컨트롤 박스가 되겠습니다. 정션 박스, 컨트롤 박스 이렇게 되겠고요. 네, 손목부의 12kg는 터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가 될 수 있고요. 위치 반복 정밀도가 0.06mm. 가동 범위 S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0도 플러스 170도. 벽걸이 방식은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다 SLURB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 속도인데요. 최대 속도인데 SLURBT가 다 있는데 라디안 표현은 솔직히 우리 한국에는 잘 인식이 안 돼 있지만 여기에 1초에 260도를 도는 속도란 얘기죠. 1초에 260도 팍 하고 돈다는 얘기죠. 네. L축도 마찬가지고 U축, R축, B축, T축. 그 다음에 허용 모멘트라고 있는데요. 2.2kg짜리, 2.2kg짜리. 이건 뭐냐면 RBT 어, 우리가 모멘트를 배웠었죠. 1학기 때요. 시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허용 반성 모멘트. 자, 반성 모멘트 0.65, 0.65, 0.17. RBT 축에. 자, 요 허용 반성 모멘트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용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가 뭐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스톱을 해야 하는 경우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 힘을 얘기를 하지요. 근데 보호 구조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IQ 54, 손목부에는 IQ 67. 그 다음에 전원 용량이 나오는데요. 전원 용량은 1.5 kVA. 그 다음에 등가 소음, 즉 데시벨이죠. 73 데시벨 이하다 이거지. 자, 요거는 전부 ISO 구역에
너무나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측정 조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 어, 최대 부하, 최대 속도에다 측정을 하고, 측정 위치는 바닥에서 1.2m에서 1.5m 사이에 측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측정 대상물에서 계측기까지의 거리는 P점 동작 범위의 최대 영역에서 400mm의 지점. 요거는 ISO 1120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각 축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명칭. 자, 요것만 하고 이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본체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 헤드, L암, U암, 손목 프렌즈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면 S, L, U, R, B, T, S 플러스 마이너스, L축 플러스 마이너스, U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R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B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C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VRC 하면서, 예, 만져보기 시작했고요. VRC가 다 끝나면 실제 로봇을 여러분들은, 동작시킬 거예요. 네. 동작 범위가 되겠는데요.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서 이 센터에서 R1440, 최대 리치입니다. 즉, 이쪽에 이 P포인트가 있는데, P포인트를 쫙 뻗었을 때, 최대 뻗을 수 있는 거리가 1440mm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봇의 이름도 AR1440, 아쿠로보트 1440이 되겠습니다. 그 측면에도 본 거죠. 측면에서. 그래서, 로봇 S, LURB, T가 쭉 있고, 이쪽에 P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P점의 최대 동작 범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네, 최소 동작 범위가 이게 되겠죠. 최소 동작 범위, 최대 동작 범위, 최소 동작 범위 이렇게. 각 축의 가동 범위, S축, L축, 그림으로 표시가 된 거고 170도, 170도, 155도,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150도, 15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R축이 되겠고요.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요거를 이제 B축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0, 마이너스 150 요게 이렇게 상하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축 같은 경우는 플러스 455도, 마이너스 455도. 자, 이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